목삼동은 등촌역에서 한 600m 정도 조금 더 가깝죠. 그리고 목 이동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로변을 끼고 있진 않았는데 목 삼동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습니다. 좀 더 사업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. 이제 재개발 투자를 검토하시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초기 사업에 이거 투자를 해도 이 사업이 괜찮은 거 맞을까? 이 사업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. 이제 계략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. 안녕하세요, 딤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이제 목 2동 재개발 사업지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이 목 3동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. 목 2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목 3동과 비교를 하고 싶다라던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인 목 2동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목 3동에 계획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은 이제 목동 644-1번지 일대의 이 모아타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지도로 먼저 사업지 현황을 보면은 자,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목 이동은 여기가 이제 목 이동이고 목 이동 재개발 사업지는 이렇게 됐었죠. 엄지마을.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인 목 3동을 보시면은 목 이동이 이제 염창역에서 한 800m 정도 됐었는데 목 3동은 등촌역에서 한 600m 정도 조금 더 가깝죠. 그리고 목 이동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로변을 끼고 있진 않았는데 목 3동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습니다. 좀 더 사업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. 그래서 위성지도로 보면은 대략 지금 계획된 사업 구역이 이렇게 네,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위성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초록색 지붕이 많은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느낌이 벌써부터 나오죠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삼동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6차로 대로변이 좀 대로변에 접해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대로변을 기점으로 왼쪽은 이제 강서구, 이쪽이 양천구인 거죠. 좀 더 안쪽 사업지 안쪽을 보면은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 목 이동과 비슷하게 빌라, 다세대 등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서 봤을 때도 주차가 문제예요. 이런 지역은 사실 딴 것보다 뭐 안전이나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있긴 하겠지만 대중교통 접근성 왜냐면은 이제 이 안쪽까지 대중교통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주차도 이렇게 필로티 주차가 되는 사업지 현황은 이렇습니다. 이런 사업지가 현 계획 고시문에 따른 현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관리계획 수립이 이제 완료돼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라고 이제 고시문을 공고한 것 내용을 보면은 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획 수립 완료된 게 얼마 안 됐죠.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구역은 이런 모양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아까 여기 대로변 쪽으로는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셨나 봐요.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구역 외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 시행구역 외를 제외하고 이렇게만 대로변 쪽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이 끝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이 이 노란색 부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. 그래서 고시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 사업명은 목동 644-1번지 1원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고 이제 면적은 6,900평 정도 그리고 용적률이 목 2동보다 높죠. 300%의 건폐율 목 2동은 이제 250%였는데 300%의 건폐율 50% 세대수 총 662세대 대단지 5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일반 분양이 539세대, 임대가 123세대. 임대가 그래도 좀 많네요. 그리고 기존 세대 수는 270세대입니다. 그래서 고시된 내용은 이렇게 뭐 상세하게 뭐 비례율이 몇 프로고 뭐 100%가 넘어가고 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 얼마나 할인되고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고시문에 나오면은 사실상 사업성 검토를 하기가 너무 수월한데 대부분 이제 사업 초기에서 그런 내용까지 고시를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.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투자를 검토하시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초기 사업에 이거 투자를 해도 이 사업이 괜찮은 거 맞을까? 이 사업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. 왜냐면 이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사업성이 어떻습니다 정도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, 나쁠 것 같습니다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만으로는 사실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외부 제3자이다 보니까 사실 그 조합에 연락을 한다던가 뭐 구청에 문의를 했을 때에도 이제
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외부 투자자로서 초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계략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.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가 이 목삼동 사업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재개발 사업을 검토하실 때도 많이 써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인근 시세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당연히 봐야겠죠.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은,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일반 분양 한 평당 몇 평의 공사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인근 시세를 봤을 때 일반 분양가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공사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평당 800만 원이다. 이건 공급 면적 기준이니까 지하 공사비, 지하 면적이 포함된 금액은 아니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인데 지하 공사하는 거 이제 추가로 뭐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고, 거기에 이제 금융비나 이런저런 이제 사업 운영비 등을 포함을 했을 때 뭐 1,200만 원이다. 그러면은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5천만 원이다. 근데 한 평당이죠. 한 평당 공사비가 부대 비용 포함하면은 1,2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. 그러면은 일반 분양을 한 평 했을 때 약 4.16평 정도의 공사비가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겠죠. 이제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일반 분양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인지, 조합원 제외하고 임대주택 제외하고 실제로 일반 분양을 할 때 일반 분양가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이제 전체 세대의 몇 프로인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2번을 저는 이제 공사비 커버 배수라고 명칭을 좀 정했고, 이제 3번이 이제 일반 분양률로 하면은 이제 이 공사비 커버율이 계산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났을 때 이 커버율이 100%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이 커버율이 100%를 넘어간다. 그러면은 사실상 조합원분들은 일반 분양으로 사업비가 커버가 되고도 남는다라는 얘기이다 보니까, 그러면 조합원분들한테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 할인이나 이제 환급금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좀 더 쉽게 아까 그 일반 분양가 5천만 원, 공사비 1,200만 원을 산정을 했을 때 한 평 분양을 했을 때마다 이제 4.16평의 공사비가 커버가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 분양 비율이 10%다. 그럼 이 공사비 커버율이 41%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, 그럼 나머지 59%에 대해서는 조합원분들이 분담금을 납부를 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커버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겠죠. 그러면 약 한 58%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평을 받는다. 34평 아파트를 받는데 아까 공사비가 1,200만 원이었죠. 평당. 그럼 전체 공사비는 이제 4억 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58% 정도 2억 3,600만 원 정도 이제 분담금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, 자 반대로 아까 4.16이었죠. 이제 일반 분양이 몇 평의 공사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해서 이제 일반 분양 비중이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40%다. 그러면은 1.66, 그러니까 166%인 거죠. 커버율이 100%를 초과를 하는 상황인 거고, 아까 분담금을 계산했던 것처럼 1.66, 분담금을 계산했던 것처럼 34평을 공사를 하는데 평당 1,200만 원의 공사비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약 66% 정도 초과를 했죠. 그러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, 2억 6,900만 원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 할인이 들어가든 뭐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조합원분들한테 뭐 환급금이 발생을 하던 이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삼동을 포함해서 이후에 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예시로 좀 더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방법으로 목삼동 644-1번지의 개발 사업성을 분석을 해보면은, 자 일단 아까 1번 인근 시세 기준 일반 분양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. 다행히 사업지 바로 옆에 여기 목동 롯데캐슬 마이스트로라는 아파트가 있고요. 우리 사업지가 아까 이 지역이 이제 저희 사업지였죠. 그래서 얘네 시세를 보면은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0세대,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660세대였나? 거기보단 작죠. 410세대인데 평당 한 4,60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시세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, 바로 옆에 이제 목동캐슬 민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,000세대가 넘어가네. 여기도 이제 4,600만 원 정도. 네, 보면은 이게 19년도 준공이 난 아파트네요. 그러면은 이제 세대수도 더 크고, 뭐 우리 사업지가 이제 대로변 쪽으로 통행이 좀 더 수월하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얘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롯데캐슬 마이스토를 봤을 때 공평당 4,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 이제 일반 분양 한 평당 몇 평의 공사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뭐 공급 평당
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200만 원이다. 부대비까지 합해서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평 분양을 할 때마다 약 3.75평의 이제 공사비 및 부대비를 이제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해봤을 때 아까 분양이 이제 539세대 기존 세대수까지 포함한 조합원까지 포함한 분양이다 보니까 539세대 제외 빼기 모든 조합원들이 아파트 한 채씩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269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 분인 거고 여기서 전체 662세대를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일반 분양 비중이 한 40% 정도 되는 거죠. 40% 정도 일반 분양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. 그랬을 때 아까 여기다가 아까 3.75평 그러면은 어휴 152%라는 이제 공사비 커버율이 계산이 되고 이 가정은 이제 할인 분양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가정이라서 뭐 비례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공사비 커버율이 이제 152%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사업성은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나 이제 사업성이 있냐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 짓는데 1200만 원 그러면 전체 이제 4억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52%한 2억 1000만 원 정도 2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일반 분양가 대비 뭐 할인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분들한테 이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혜택이 돌아가겠죠. 그래서 이 644-1번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5년 12월에 이제 고시가 끝나고 26년 2월에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이제 났고 현재 동의율은 뭐 모아타운 선정을 위해서 이미 60%를 넘겼을 거고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% 이상인데 아무래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합 설립 동의율을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은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, 사실.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재개발 사업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되는지, 그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. 왜냐면은 뭐 공사비는 사실 서울에 짓든 부산에 짓든 제주도에 짓든 제주도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아무튼 공사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 변동 폭이. 근데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분양가랑 부산 분양가, 제주 분양가 다 다르니까 이 일반 분양분이 높고 주변 시세가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.